오늘 아침 TBS 뉴스공장을 듣다가 우리나라에 위안부 소녀상 동상을 철거하자는 단체가 있다는 걸 알고 매우 놀랐습니다. 이런 단체를 정의한다면 우리가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일단 그 뉴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반일동상 진실규명 공대회 등 9개 단체들이 윤미향 당선자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수요 집회에서 전시 성폭력 개념을 학생들에게 주입시키는 정서적 학대를 저질러서 아동학대죄, 청소년보호법 위반죄 혐의라는 겁니다. 웃기지도 않습니다. 역사를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게 어떻게 정서적 학대입니까? 전시 성폭력을 저지른 주체는 일제인데 오히려 그들 만행을 고발해온 활동가를 때려잡는 게 그게 전 국민을 상대로 한 정신적인 학대죠. 그리고 언론은 소녀상을 부셔버리자는 이들을 어떻게 보수단체라고 보도해 줍니까? 일제 만행을 덮는데 앞장서는 이들에게 어떻게 보수의 자격을 줍니까? 그건 일본 극우가 할 일 아닙니까? 그런 단체가 그런 고발을 하면 오히려 언론이 가서 따져야죠. 왜 일본 극우가 할 일을 대신하고 있냐고. 일본 극우가 무슨 관계냐고. 정의연에게는 꺼리낌 없이 영수증 내놓으라고 하면서 왜 그들에겐 같은 욕을 안 합니까? 자금 출처를 묻고 가족관계를 파헤치세요. 똑같이. 일본 극우의 일을 대신한 이들이 대한민국의 보수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일본 극우의 동지들이고 친일단체라고 불러야 하는 거죠. 반일동상 진실규명공대위라는 단체가 있는 줄도 몰랐는데요. 여러분들은 아셨나요? 어떻게 평화의 소녀상을 반일동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들이네요. 이 뉴스를 듣다 보니 박근혜 정부가 졸속으로 처리한 한일 간 위안부 합의가 생각났는데요. 제가 알고 지내는 일본 사람들 중에는 한국은 왜 약속을 안 지키느냐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박근혜가 일본에 약속한 이면 합의가 있었고 그것을 일본 정부가 공개했고 일본의 넷 우익들이 퍼날르면서 일본에서는 잘 알려진 것 같습니다. 한일 관계가 지금처럼 나빠지게 만들고 일본 극우에게 명분을 준 것이 박근혜 정부가 일종의 매국 행위를 했기 때문인데요. 평화의 소녀상을 반일 동상으로 부르는 사람들은 이런 것도 모르고 있는 걸까요? 그러니 참 바보 같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박근혜뿐만 아니라 그 밑에서 시중을 들었던 놈들이 얼마나 우리나라에 나쁜 영향을 끼쳤는지 조금이라도 알리고자 박근혜 정부가 일본과 어떤 것을 이면 합의했는지 문재인 정부에서 밝혀진 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2년 전에 발표된 한일 정부의 위안부 문제 합의 과정에 대한 조사 결과가 오늘 공개되었습니다. 당시에 박근혜 정부는 24년 만에 위안부 문제를 매듭지었다면서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사회적 합의도 없는 가운데 10억 엔을 받고 위안부 문제를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다고 일본에 약속해 준 것을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10억 엔이면 약 100억이죠. 최순실이가 헤쳐먹은 돈만 해도 얼만데 100억에 국가의 자존심을 팔아먹다니요. 제대로 정신 박힌 사람이라면 평화의 소녀상을 반일 동상이라고 부르기 전에 분개해야 할 일 아닐까요? 조사 결과 당시 박근혜 정부는 소녀상 문제 등 일본의 요구를 사실상 100% 수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무엇보다도 합의는 되돌릴 수 없는 것이다 라는 뜻의 불가역이라는 단어 역시 이면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늘 발표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면서 한일 관계 관리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사실상의 협박성 발언을 내놨습니다. 먼저 이면 합의 내용을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박현주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박 기자, 우선 지난 2015년에는
공개되지 않았던 비공개 합의가 있었다는 것이 2년 만에 처음 드러난 거죠. 예, TF는 당초 공개된 합의문 외에 우리 정부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 비공개로 포함이 되어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그 발표 내용을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양국 간 합의 내용에는 외교장관 공동기자회견에서 발표한 공개 합의 내용 외에 소녀상, 제3국 기린비, 성노예 표현과 같은 비공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예, 사실 소녀상 이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일본이 합의 발표 직후부터 계속해서 이전될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이거 뭐 이면 합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가 있긴 있었습니다, 그때도. 네, 그렇습니다. 당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소녀상이 적절히 이전되는 것으로 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 하지만 이 같은 내용은 당시 공개됐던 합의문에는 나와 있지 않는 내용인데요. 직접 한번 보시면요. 한국은 일본의 우려를 인지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관련 단체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적절하게 해결되도록 노력한다라는 내용만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그 같은 주장을 할 만한 약속을 사실상 해준 셈이라는 분석입니다. 이렇게 계속 이제 그쪽에서 딴소리가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이면 합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가 계속 돌았는데 정부에서는 그걸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네, 당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이 같은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이 부분도 직접 들어보시죠. 예. 발표된 합의 외에 비공개된 합의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거 확실하죠? 네. 예. 제가 아는 한 없습니다. 뭐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짤막하게 대답하시죠. 합의된 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당시에 외교부 장관 윤병세 얼굴인데요. 거짓말로 들통났는데 이 당시에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거죠. 표정까지 지으면서 정말 가증스럽지 않습니까? 진실을 알고 보니까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네요. 정말 사람을 웃기게 만드는 코미디네요. 자, 결과적으로 보자면 오늘 TF 발표 내용에 따르면 이건 거짓 해명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맥락이 공개가 됐는데요. 일본 측이 우리에게 소녀상 이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구체적인 계획을 알고 싶다라고 묻자 우리가 일본의 우려를 인지하고 있고 또 그에 따라서 협의를 통해서 적절하게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답을 해줬던 겁니다. 예. 관련 단체하고 협의를 통해서 적절하게 해결하겠다. 이건 뭐 누가 봐도 일본의 입장에서는 협조하겠다 이렇게밖에 안 들리는 그런 상황이군요. 그러니까 일본의 요구를 사실상 받아들여서 졸속으로 합의를 한 뒤에 비공개로 묶어버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인데 이런 식으로 사실상의 비밀 약속을 해준 것이 이거 말고도 또 있죠. 예, 이외에도 정대협 등 위안부 관련 단체를 설득해달라고 일본 정부가 요구를 하자 우리 정부는 이 같은 단체들이 이견을 표명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설득하도록 노력하겠다라는 답을 해주고요. 또 제3국의 위안부 관련 기린비를 설치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도 일본 정부가 적절하지 않다라는 지적을 하자 우리도 지원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해주기도 합니다. 예. 또 성노예라는 표현도 일본이 굉장히 껄끄럽게 여기는 표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입장을 줬죠. 예, 사실 성노예라는 표현은 우리 정부가 먼저 사용을 한 것이 아니라 외신들이 주로 사용하면서 알려지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예, 위안부라는 표현보다 성노예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더 부각을 한 겁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 측에서 이 표현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기를 희망한다라고 말을 하자 우리 정부도 이 문제를 표현할 만한 공식 명칭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뿐임을 재차 확인한다라는 답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예. 이런 식의 합의가 나중에 문제 소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당시 정부가 정상적이라면 모르진 않았을 텐데 어땠습니까 그때? 예, 실제 당시 외교부도요 내부 검토 회의를 통해서 이 같은 비공개 합의 내용이 부작용의 소지가 있다라고 보고 수정 혹은 삭제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예. 하지만 이 같은 지적들이 받아들여지지는 않았고 결국 그 비공개 합의가 그대로 체결이 됐습니다. 예. 그건 청와대가 이제 회담을 주도했기 때문으로 봐야 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외교부의 의견은 언제까지나 그 실무선의 의견이었고 실제로는 청와대의 결정에 따라서 모든 것이 좌우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가장 논란이 됐던 것 그 당시에 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10억엔은 대체 왜 받았느냐? 그러니까 그 정도 돈으로 해결된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이 부분이었는데 이건 이번 조사에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그 일본 정부가 출연한 10억엔 이것도 이번 TF의 조사 대상이었는데요. 예. 명확한 객관적 기준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실제로 법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면서 실제 피해에 대한 법적 산정이 아닌 그저 주먹 구구식의 논의만 이뤄졌던 건데요. 특히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의견 수렴은 전혀 없이 이 금액이 책정이 된 것으로 이번에 확인이 됐습니다. 예. 위안부는 매춘이다. 강제징용은 없다. 이게 주장의 두 축이거든요. 그런 단체가 이야기하는 게 이거 두 개예요. 이런 단체를 어떻게 보수단체라고 불러줍니까? 이스라엘 기자가 나치 수용소는 없다. 인정청소는 없다. 그런 주장을 하는 네오나치를 이스라엘 보수라고 부르면 비웃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기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쉽게 일본 극우의 논리에 그냥 넘어가 줍니까? 저는 이번 정의연 일은 언론의 책임이 아주 크다고 보는데 보수는 기본적으로 민족주의자들이에요. 이스라엘 보수는 더 극단적인 민족주의자들이에요. 더 강력하게 나치를 규탄해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보수라면 이렇게 역사 왜곡을 하는 일제에 대해서 더 강력하게 규탄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그 편을 들고 있는데 보수입니까? 그냥 친일 단체예요. 너무 명백하게도. 김어준 씨가 이스라엘의 예를 정말로 적절하게 들었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뉴스를 들으면 정말 하찮은 민족이라고 비웃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친일에 나라 팔아먹는 매국노라고 불러야 맞죠. 여기서 오늘의 키워드인 매국노에 대한 공부를 해볼까요? 일본어 공부를 해보죠. 매국노를 일본어로 바이코크도라고 합니다. 팔다 할 때 쓰는 매, 바이, 나라를 뜻하는 국, 코크, 그리고 노예라고 말할 때 쓰는 도, 이렇게 해서 바이코크도라고 하거든요. 노예를 도레라고 합니다. 도레. 이 노자는 일본어 회화에서 보통 야츠라고도 쓰이는데요. 회화에서 남자들이 야츠라, 저 새끼들, 저놈들 할 때 야츠라고 쓰고요. 그리고 이 새끼, 이놈 할 때 코이스, 저놈, 저 새끼 할 때 아이스라고 하거든요. 이때 한자를 굳이 쓴다면 이 노예의 노자를 씁니다. 이명박근혜에 협력했던 자한당 및 그 추종자들이 다시 정권을 잡는다면 이런 일은 또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은 식민 지배와 전쟁의 혼란 때문에 못 배워서 그렇다 치고 우리 세대는 상식적인 교육을 받은 세대이기 때문에 보편적인 가치가 통하는 세상을 물려줄 수 있도록 이런 과거를 잊지 말고 오랫동안 기억해야겠습니다.